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것은 정책 오류의 유형인데 이 첫 번째 단계, 문제를 고르는 단계에서 잘못 고르거나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망합니다. 잘못 정의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제3종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배우는 건 이제 제3종 오류입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애초부터 정의를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책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종, 2종 오류는 사실 뭐 정책 평가와 관련되는 건데 보는 김에 같이 정리하는 거 아시죠? 자, 요거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헷갈리죠? 자, 한쪽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자, 1종이든 2종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한쪽을 외우면 내가 외운 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 1종을 외웠다. 내가 외운 게 나오면 1종이다. 외우지 않은 게 나오면 2종이다. 이게 반대말이 나오면 2종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볼까요? 일단 중요한 건 제3종 오류. 니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어요. 그럼 제3종 오류가 됩니다. 니은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제2종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2종으로 외웠다. 그러면 이제 바로 푸시고 1종을 외웠다. 반대말이 나왔으면 2종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문제에 있는 표현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2종으로 가야 되겠고 당연히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종으로 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나 구체화에서 공통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의 구조화를 잘못해서 문제의 구조화는 문제의 정의, 파악 이런 것과 같이 쓰이는 용어죠. 틀린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오류이다. 애초부터 문제 정의가 틀려 먹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3종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기억은 제3종 오류. 그 다음에 자 외워야 됩니다. 맞는 기무가설을 배제했다. 기무가설은 연가설이죠. 연가설이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게 맞는데 그걸 배제했어요.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 이게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맞는 기무가설 배제, 맞는 연가설 배제, 기무가설 배제 요거는 뭐다? 1종 오류다. 외워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틀린 기무가설을 채택했다. 기무가설은 항상 효과가 없답니다. 효과가 없는 게 틀렸어요.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기무가설을 채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없다고 결론을 내린 2종 오류가 되겠죠. 자,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틀린 기무가설 채택했다. 틀린 연가설 채택했다. 2종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 1, 2. 3, 1, 2. 자, 기억에 3, 1, 2.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종 오류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3종 오류 정리를 하러 가봅니다. 자,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 이거 어떤 단계예요, 이거? 대안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단계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3종 오류는 어디서? 정책 의제 설정할 때 잘못 설정하는 거, 문제 잘못 파악한 거. 이런 거 이제 기본 문제죠. 자, 그래서 대안의 선정 과정에서 제3종 오차가 나타난다. 이것도 똑같은 출제 의도를 가진 문제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종 오류의 정의입니다.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했다. 이게 제3종 오류가 되겠고 자,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부터 문제를 잘못 파악했으니까 제3종 오류가 되겠고요. 네, 똑같은 표현입니다. 틀린 문제를 열심히 답을 구하고 있어요. 제3종 오류입니다. 틀린 문제의 답 유도. 역시 똑같은 표현입니다. 잘못된 교통신호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교통 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했어요. 사례가 안 들어와도 잘못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보기 보니까 1, 2, 3종 오류 고르는 거네. 3종 오류가 답이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례는 개념 강의 때부터 많이 봤던 사례죠. 실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통신호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심의 어디 갔어? 자가용 증대를 도심 교통 혼잡의 원인이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교통 신호 체계를 바로잡는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가용 증대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엉뚱한 원인으로부터 정책을 찾고 있으니까. 제 3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내용이 뭐냐면 자,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공간이 좁으니까 제가 좀 사라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 집중을 해주세요. 자, 비자발적 실업은 잘리는 거, 취직이 안 되는 거 이런 거고요. 자발적 실업은 나 백수가 좋은데, 나 그냥 실업 상태가 좋은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용어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책들을 만들었는데 다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자발적 실업에 있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애초부터 문제 정의를 잘못한 거예요. 요게 진짜 문제인데 요걸로 잘못 정의하니까 요게 진짜 문제인데 잘못 말했네요. 요게 진짜 문제인데 요걸로 잘못 정의하니까 정책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배경지식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대폭 인상했어요. 이거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정책이겠죠. 못 자르도록 하고 줄이도록 채용 인원 못 줄이도록 하고 실업급여 팍팍 줘서 실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도록 이제 팍팍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정책인데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정책 실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망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3종 오류에 대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례가 너무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 3종 오류.